예. 지금 뭐 살얼음 전국속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죠.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 그리고 대국민 사과 윤 대통령 수용 안 하면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민주당의 특검과 연기한 이 요구는 보이콧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? 별로 효과 없어요. 그러니까 시정연설에 보이콧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?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을 변화시키는데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마음을 바꾸는데 아니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는데 어떤 변경, 변화 아니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? 전혀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아요. 저 같으면은 자꾸 국회를 떠나지 않고 국회 내에서 투쟁하도록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국회의원들이잖아요. 가장 강력한 투쟁과 견제 수단은 국회에서 상임위를 이용하고 본회의를 이용하고 이런 시정연설에서 본인들의 뜻과 의지를 항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밖으로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 참여 안 한다고 그러고 거리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옳지가 않아요. 그건 최후의 수단이지 예.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,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압박에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죠. 글쎄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도 시정연설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. 김평관님, 그죠? 민주당이 뭐 보이콧한다고 그래서 시정연설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예. 시정연설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것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야당이 취하는 태도도 사실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저는 시정연설 아마 불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.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. 막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막 때려요. 막 때리고 난 다음에 네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날리면 발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갑자기 전국이 경색됐어요. 그리고 뭐 MBC를 본보기 삼아서 아주 강력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언론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알고 네. 있거든요. 그 이후에 좀 더 검찰 수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속도가 붙어서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. 이걸 과연 우연의 일치로 해석할 수 있을 네.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뭐 얼마 전에 경산호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? 노동현장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. 그리고 주사파 발언했었잖아요. 그래서 본인들은 잘 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날리면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뭐 야당을 향해서 한 발언이다 XX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당신들은 야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먹히는 얘기입니까? 일방통행으로 독주하면서 야당을 마치 쥐어잡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보고 시정연설 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이 쉽게 거기에 승복하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. 보고요. 다만 이제 국감을 보이콧하지는 않았잖아요. 아까 장 소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 투쟁할 거 있으면 입법 투쟁하고 또 예산국회 내에서 좀 더 예산 문제에 있어서 뭐 싸워서 네. 뭐 예를 들면 감세기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사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복지 예산 깎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싸워라. 그럼 국회 내에서 하는 것들은 하되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런 상황으로 자꾸 야당을 내몰고 있다,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장 소장님, 시정연설이 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아니요,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안 국회 때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투쟁의 방식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
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예. 2024년 총선을 향해서 양당이 한 발자국도 밀릴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못하고 국정 운영에 좀 미숙한 모습 보이고 좀 무능한 모습 보이는 것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시절에 했던 개인적인 의혹, 비리 이런 것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예. 이재명 당대표 과거의 잘못 분명히 조사받고 벌 받아야 한다 말씀드립니다. 아니, 그 예. 국정 운영이 미숙하면요 국민들한테 몸 낮추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리고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모르시는 거예요. 보이는데요. 알겠습니다. 자, 내일 시정연설 이후 양측이 어떻게 나올지 정부의 향배 규칙가 주목됩니다.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